안녕하세요 여러분, 정아름입니다. 정아름 다이어트 식단 편을 많이 따라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제가 강조했다시피 정아름 다이어트 핵심은 운동을 반드시 병행해야 되는 건데, 제가 어떻게 운동해야 되는지를 안 알려드렸기 때문에 오늘 그 운동편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제 운동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베이스는 웨이트 트레이닝이죠. 근력 운동을 한다,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다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도 많은 여성분들이 근육과 몸에 대한 개념을 조금 헷갈리신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운동한다고 근육 막 이렇게 생기는 거 아니에요. 노노. 여성들은 호르몬부터 선천적인 여러 가지 이유로 몸이 그렇게 과하게 커지지 않아요. 근육을 위해서 운동을 하더라도 지방이 과하게 끼지 않는다면 몸이 과하게 커지지는 않는다. 제 다이어트 이전의 몸 같은 호불호가 극명하게 나누는 그 과하게 볼륨감이 있거나 글래머러스한 몸은 지방입니다. 근육과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꽃등심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기가 두 종류가 있잖아요. 홍두깨살이 있고, 저는 호주산 꽃등심 같은 단계였던 거죠, 다이어트를 하기 전에. 이제 거기서 삶고 굽고 지지고 볶고 하면서 홍두깨살이 된 거예요. 마블링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제 몸에 지방이 지금 4kg밖에 없대요. 여성의 경우 제가 호르몬이나 선천적인 부분에 의해서 근육이 막 그 남성처럼 자라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으나, 불법적인 약은 그걸 건드려주는 거거든요. 되게 수많은 약의 종류가 있어요. 뭐 지방을 빼주는 약부터 뭐 식욕을 억제하는 약에 뭐 호르몬을 이렇게 좀 장난을 쳐주는 약에, 그러면 여성이 기존에 타고난 호르몬이나 여러 가지 기전들이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남성처럼 근육을 발달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냥 제가 그 증거물인 것 같아요. 저 지금 근육량 되게 많거든요, 나름대로. 근데 지방을 이렇게 뺐기 때문에 몸이 가늘어 보이고, 그 요즘에는 살이 되게 많이 빠졌다고 걱정해 주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됐는데 그냥 말라요, 이렇게. 자, 그리고 우리가 운동편을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기 전에 식단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일당 그리고 종료가 있는 건 아니다. 운동은 그냥 여러분 인생의 한 파트예요. 생활 습관이에요. 초보자가 하더라도 부상의 위험도가 굉장히 낮은 그런 운동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번거롭지 않은, 지금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 일상에서 익숙한 패턴의 반대의 움직임을 최대한 많이 해주는 것. 우리가 보통 앞으로 움직이는 행동을 많이 하잖아요. 핸드폰을 본다거나 사물을 보거나 집안일 다 앞으로 움직이지 뒤나 위로 움직이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거의 앉아서, 그리고 골반을 말거나 그냥 고관절이나 골반을 가만히 둔 상태에서 하는 시간이 길지 움직임을 하는 시간이 많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베이스로 조금 제 정아름 운동이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간단한 동작이지만 사실 몇 회를 하느냐, 그러니까 반복수를 어떻게 하느냐, 세트 수를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운동 레벨에 맞게 자기 스스로 프로그래밍이 가능해요. 일단 공복에 백흉 운동을 무조건 실시한다. 저 RMTV에 있는 백흉 운동 영상들이 거의 5분에서 10분 정도 러닝타임이 나와요. 그거 하나 하시면 되겠죠. 혹은 뭐 내가 초시계 같은 거를 틀어놓고 5분에서 10분 정도 공복에 백흉을 하시고, 그리고 이거를 못했다고 한다면 일상에서 백흉 운동 1회를 추가합니다. 첫 번째 스텝은 골반을 움직이는 거 100회, 그리고
팔 벌려뛰기 50회. 그리고 그 다음이 무릎을 이렇게 옆으로 밀어주는 동작을 100회. 수건이나 봉을 뒤로 넘기는 거 100회.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 스트레칭 봉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검색을 하시면 굉장히 쉽게 구매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2만 원 언더로 구입하실 수 있거든요. 무료배송. 쿠팡이나 뭐 네이버나 뭐 이런데 스트레칭 봉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쭉 나오는데, 그냥 저렴한 거 사세요. 비싼 거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4번까지의 동작을 총 5세트 해주시는 게 2주차의 여러분들의 미션이고요. 이제 3주에서 4주차 그 2주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1주에서 2주는 백흉 운동이 공복에만 무조건 기본이 필수였는데, 3주 이제 접어들면서 일상 백흉 운동도 필수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공복 한 번, 일상 한 번이죠, 백흉이. 그리고 1에서 4까지 동작을 계속 실시해 주시고, 여기에 5번 동작이 추가됩니다. 이렇게 뒤로 끌어내리는 동작이 추가돼서 요걸 다 묶어 1번부터 5번까지의 동작을 총 7세트 해주시는 게 3주와 4주째의 여러분들의 숙제예요. 그리고 이제 4주에서 6주는 공복의 백흉 당연히 1회 하고, 일상에서 백흉 또 1회 하고요. 그리고 약간의 구성이 바뀌어요. 동작은 같은데. 골반을 움직이는 거 100회랑 무릎 밀어주기를 같이 묶어서 100회씩 100회씩 해주시고, 팔 벌려뛰기를 100회 합니다. 100회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4주 전에 50회씩 다 하고 익숙해졌거든요. 그리고 3번 동작은 수건으로 이렇게 뒤로, 수건이나 봉을 뒤로 넘기는 거를 50번 하고, 끌어내리는 거를 100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총 10세트 합니다. 자, 7주에서 10주차 이 3주는 어떻게 되냐면, 공복 백흉 한 번, 일상 백흉 한 번 들어가고요. 1번은 골반으로 움직이는 거 50회, 그리고 무릎을 옆으로 밀어주는 거 50회와 팔 벌려뛰기를 묶어서 50회로 한 묶음으로 진행하는 게 1번 동작. 2번 동작, 수건이나 봉을 뒤로 넘기는 거 200회가 2번 동작. 3번은 골반 움직이기 50회, 아까 1번이랑 똑같아요. 무릎 옆으로 밀어주는 거 50회, 팔 벌려뛰기 50회가 3번. 4번은 수건이나 봉을 이렇게 뒤로 끌어내리는 거 100회. 그래서 1에서 4번까지를 해주시는 거예요. 1에서 4번까지 동작을. 그런 다음에 7주에서 10주차에 여러분들이 이 운동을 계속 하셨으면 운동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그러면 RMTV에 있는 운동 영상들 중에 실전편으로 올라와 있는 것들이 보통의 러닝타임이 10분 이상, 15분 이상에서 긴 건 30분, 35분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연속으로 따라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부터 4번까지 하고 RMTV 운동 영상을 1번 해주시는 거. 자, 그 다음에 10주에서 12주까지의 미션은 공복 백흉 한 번, 일상 백흉 한 번이 들어가고요. 여기에 1번 동작은 골반 움직이는 거 50회, 스쿼트 30회, 스쿼트가 들어가요. 스쿼트가 들어가는데, RMTV에 이제 어떻게 하면 스쿼트를 할 수 있나 이런 영상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참고로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 이미 만약에 10주 이전까지 골반 움직이기나 이런 거를 많이 해주셨다면 여러분의 골반과 고관절의 가동 범위나 유연성이 좋아졌기 때문에 스쿼트 30회 정도는 가능할 수 있는 몸 상태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스쿼트 30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무릎을 밀어주기 100회, 팔 벌려뛰기 50회, 이 4개가 묶음으로 1번, 2번, 수건이나 봉을 뒤로 넘기는 거 100회랑 끌어내리는 거 100회, 묶어서 하면 200회겠죠? 이게 2번. 1번하고 2번을 한 다음에 RMTV 운동 영상 중에 실전 운동을 한 개를 고르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2번 반복하는 거예요. 한 번 아니고 2번 반복. 그리고 혹은 2개를 골라서 한 번씩 연속으로 반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1주부터 12주까지 정아름 식단과 함께 할 수 있는 정아름 운동 플랜을 짜드렸습니다. 구체적인 건 제가 표를 띄워놨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운동할 때 멍 때리거나 집중 안 하거나 자꾸 쉬는 시간 길게 가지지 마라. 이거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혼자 할 때 홈트던 헬스장에서 하던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집중도가 떨어지고 너무 많이 쉰다는 거예요. 제 운동 자체가 약간의 저강도의 동작과 그 조금 숨이 차는 동작들이 결합돼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쉬는 시간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논스톱으로 쭉 가시면 돼요. 아마 익숙해질수록 시간은 더 짧아지겠죠. 대충 하라는 게 아니라 익숙해지면 시간은 짧아지지만 쉬는 시간이 일단 기본적으로 없기 때문에 생각보다 랩수가 많더라도 아주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게 아니라는 거. 자, 첫 번째 골반 움직이기 동작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초보자들은 바로 스쿼트 동작이 진행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엉덩이 근육을 사용을 하기 위한 골반과 고관절의 움직임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칫 잘못해서 하면 엉덩이 근육을 쓰는 게 아니라 무릎을 잘못 사용해서 다칠 수도 있고, 그리고 운동 효과를 제대로 보지 않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운동 정말 초보자라면 바로 스쿼트를 진행하시는 거를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골반과 고관절을 잘 움직인다면 거기에 붙어있는 여러 부위의 하체 근육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 골반과 고관절의 가동 범위를 늘려주는 동작이 수반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해볼 건데, 다리는 내 어깨 너비로 베이직하게 서주시는데, 여기서 어깨 너비라고 한다면 내 어깨선과 발 뒤꿈치가 맞는 게 어깨 넓이에요. 그게 베이직한 스탠스예요. 그래서 그걸 맞춰서 약간 팔자로 서주세요. 11자로 하면 고관절이 이렇게 안쪽으로 닫히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특히 여성들은 골반의 구조가 남성분들이랑 다르게 좀 더 이렇게 약간 열려있기 때문에 오픈으로 서주세요. 반드시 오픈으로. 그래야 무릎에 부담도 없으니까. 오픈으로 선 상태에서 무릎을 펴면 골반이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중심 자체를 다 발바닥 전체에 가볍게 얹는다는 생각을 해서 내 체중이 발바닥에 아주 잘 실려 있는 느낌을 먼저 잡아준다. 1번. 무릎을 살짝 구부린다. 자, 그 상태에서 무릎이 안쪽으로 말리지 않게 발바닥을 꽉 밟고 무릎을 살짝 바깥쪽으로 넓혀서 내 발이 벌어진 각도와 무릎의 각도가 같은 상태에서 진행을 해 주실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발이 벌어진 각도와 무릎의 각도가 같아야 된다. 근데 대부분 여성분들이 이렇게 서셔서 하시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발은 벌어져 있는데 무릎이 안쪽으로 들어와 있으면 안 된다. 무릎과 발은 같은 각도로. 그 상태에서 세팅을 했으면 복부는 긴장을 해서 배꼽을 끌어당겨 주시고 이 골반 각 자체를 이렇게 말았다가 뒤쪽으로 완전히 펴주시는 거예요. 이때 허리를 꺾어서 이렇게 엉덩이를 빼주시는 게 아니라 발바닥에 체중을 싣고 무릎을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여기 여러분들이 만져지는 뼈 있잖아요. 이 뼈를 움직여 주신다고 생각하세요.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면 앞, 뒤, 앞, 뒤. 호흡 들이마시고 수축할 때 내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요 뼈가 앞뒤로 움직이게. 그래서 요 가동 범위를 넓혀 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이 골반과 고관절에 붙어있는 근육들을 워밍업을 시켜주는 게 골반 움직이기의 동작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동작은 팔 벌려 뛰기인데 팔 벌려 뛰기 다 알아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좀 더 올바르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저는 팔 벌려 뛰기가 현존하는 운동들 중에 가장 안전하게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유산소라는 확신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운동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일단 상체 동작은 우리가 기존에 아는 것처럼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RMTV 다른 운동 영상들에서 보셨던 것처럼 손바닥을 정면으로 한 상태에서 갈게요. 손바닥을 정면으로 해주면 닫혀있던 어깨가 열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바닥을 정면으로 해주시고 그 상태에서 팔을 너무 펴면 어깨가 올라가죠. 팔꿈치를 살짝 구부려서 마치 내 팔꿈치가 내 허리 뒤쪽으로 찔러 넣어진다 생각하면서 하나, 둘
이렇게 움직여 주실 거예요. 손바닥 쫙 펴서 찔러 넣듯이. 그럼 등 뒤에서 봤을 때 등 근육이 같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등 근육까지 같이 움직일 수 있게 팔을 쫙 펴서 해주시고요. 상체는 그렇게 하고, 좁고 넓게 뛰기를 할 때 가장 많은 분들이 이제 가지시는 문제가, 좁고 넓게 뛰길 때 무릎이 자꾸 안쪽으로 말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이런 식으로 뜨시면 잘못된 무릎의 패턴이 또 잘못된 근육의 사용과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역시도 좁고 넓게 뛸 때 발 방향과 무릎 방향은 항상 같이 진행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해서 좁고 넓게 뛰기와 상체 동작을 같이 묶어서 팔벌려 뛰기를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정아름 운동 필수 동작은 수건 뒤로 넘기기 동작인데요. 제가 여기 수건을 지금 준비했어요. 인터넷으로 스트레칭 봉을 구입하셔서 하시는 것도 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실제로 클래스에서는 봉과 수건과 밴드를 같이 이용하는데, 여러분들도 집에서 수건이나 봉이나 밴드를 가지고 진행하실 수 있는데, 초보자 분들 같은 경우 특히 굉장히 타이트하게 굳어 있는 분들은 얘를 그냥 올리고 있는 것도 버거우실 거예요. 그렇지만 얘가 무조건 펴져야 되거든요. 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상체가 이렇게 타이트한 상태에서는 고관절과 골반의 유연성이 나오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상체가 같이 펴서 안정화되면서 골반과 고관절의 가동 범위나 전체적인 몸의 유연성과 밸런스가 좋아지기 때문에 위는 무조건 펴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수건이나 밴드나 봉을 팽팽하게 잡고, 팽팽하게 잡는다 1번, 바르게 선 상태에서 팽팽하게 잡는다, 앉거나 서서 팽팽하게 잡는다 1번. 자, 그 상태에서 어깨가 이렇게 딸려 올라가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도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갈게요. 자, 이렇게 들어 올린 상태에서 어깨가 이렇게, 어깨와 승모근이 솟지 않게 하려면 가슴을 살짝 들어주시는 거예요. 가슴을 들고 팔을 약간 머리 뒤쪽으로 넘겨주면, 가슴을 든 상태에서 팔을 넘겨주면 어깨와 목에 자연스럽게 힘이 빠지면서 등 뒤에 날개뼈 쪽에 긴장을 줄 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가슴을 살짝 들어주시는 거죠. 든 상태에서는 팔이 뒤쪽으로 넘어가기가 훨씬 더 수월해져요. 그리고 두 번째, 턱은 살짝 당겨서 내 뒷목이 길어진다는 생각으로 세팅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목을 이렇게 빼면 목이 꺾이잖아요. 그래서 더 불편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잡고 가슴을 올리고 팔을 뒤로 넘겨서 어깨와 목에는 힘을 쭉 빼고 턱을 살짝 당겨서 뒷목을 길게 유지해 주십니다. 그 상태에서 밴드나 봉, 수건을 팽팽하게 잡고 내 정수리선 기준으로 뒤쪽으로 넘겨주시는 거예요. 호흡을 내쉬면서 뒤로 하나, 둘, 셋. 이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내 어깨 관절을 쓰는 게 아니라 가슴을 올리고 턱을 당기고 뒤쪽으로 밀어줄 때 내 이 날개뼈가 이렇게 움직여서 뒤로 밀린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이 날개뼈의 움직임. 팔로만 하는 것과 어깨를, 등 근육을 사용하는 그 수건 뒤로 보내기가 어떻게 다른지 보여드리면, 어깨만 이렇게 힘이 들어간 상태에서 어깨 관절만 사용하고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게 아니라 가슴을 들고 날개뼈를 뒤쪽으로 축 떨어뜨려 준 상태에서 날개뼈를 밀어준 느낌으로 가면 이런 식으로 등이 움직임을 가질 수 있고, 이것이 발전하면서 계속 가동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밀어줄 때는 항상 내 날개뼈를 위주로 뒤로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뒤쪽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완전 초급 단계를 벗어나서 뒤로 끌어당기기 동작으로 바로 연결이 돼요. 이때도 가슴을 들고 뒤쪽으로 넘겨서 정수리 뒤쪽으로 넘겨서 내 머리 뒷선에서 살짝 팔꿈치를 밴딩 시킨 상태에서 날개뼈가 바깥으로 쭉 펼쳐졌다가 안쪽으로 끌어당겨지는 느낌. 마치 자동차 와이퍼처럼 이렇게 갔다가 안쪽으로, 이런 움직임이 나와요. 바깥으로 갔다가 안쪽으로 들어오는 그 이미지를 연상하면서 뒤쪽으로 넘겨서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며 당겨주시는데, 이 단계별로 생각을 해보면 들어 올려서 날개뼈에 1차적인 긴장을 준 상태에서 얘가 내 귀 정도 끌어내려질 때까지는 얘를 내 날개뼈가 이렇게 끌어내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내려갈 때는 팔꿈치가 도와주면서 밑에 쪽으로 끌어내려가서 등 뒤에 힘을 주고, 그리고 다시 팔꿈치, 날개뼈, 날개뼈, 팔꿈치, 팔꿈치, 날개뼈. 이게 이제 연속 동작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되고, 호흡을 들이마시며 내쉬는 동작에 날개뼈에 힘을 꼭 주고 밀어 올리고 계속 컨트롤하면서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신다면 훨씬 더 등 근육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수건 뒤로 넘기기와 끌어내리기 동작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 동작이 필요한 이유는 앞서서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많은 여성분들이 이 동작을 할 때 무릎이 안쪽으로 이렇게 말리는 움직임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 하체 근육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을 뿐더러 그 근육이 잘 발달을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운동 초보자 분들은 무조건 뭐 스쿼트나 런지 동작을 하는 거는 삐노, 이렇게 패턴을 조금 잡아가시는 운동을 기초적으로 해 가시면서 그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식을 정말 절대적으로 추천합니다. 무릎 밀기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굉장히 편안한 동작 중에 하나인데요. 자, 약간 널찍하게 서서 내 어깨 넓이보다 살짝 넓게 서주세요. 그래서 오픈으로 서되 제가 계속 강조하는 규칙, 내 발 방향과 무릎 방향은 항상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발바닥을 잘 붙여주시고요. 무릎을 바깥으로 살짝 밀어서 내 발 방향과 같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골반은 많은 게 아니라 살짝 뒤로, 이 뼈가 약간 각이 생기도록 안정적으로 접어서 체중 자체가 약간 중간이나 중간에서 뒤에 내 발 뒤꿈치 쪽에 있도록 잘 자세를 잡아줍니다. 턱은 살짝 당기고 복부도 긴장시킨 상태에서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옆쪽으로 짧게 이렇게 털듯이 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발바닥에 힘을 꽉 주고 내 무릎을 옆으로만 계속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동작을 해주셔야만 되고요. 이 동작을 하게 되면 아마 허벅지에 조금 살이 많으신 분들은 허벅지가 약간 슬림해지시는 경험을 많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동작 같은 경우에는 그게 그냥 내가 서 있을 때마다 수시로 해주셔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거 발 방향과 무릎 방향 같은 방향, 무릎을 계속 옆쪽으로 밀어주듯이 계속 반동을 주면서 빠르게 실시해 주시는 거예요. 이 동작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생활 운동으로 항상 묶어서 진행하시도록 할게요.